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 시간이 채워질지 궁금한데요. 서희 씨가 주제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상반기 취업 적성검사에 달려있다 제2탄입니다. 상반기 채용시장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드디어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에 막을 올렸는데요. 기업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과 형태로 진행하는 인적성 검사의 공략법은 무엇이고 구직자들이 걸려들면 안 되는 다양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 들으신 것처럼 상반기 취업 적성검사에 달려있다 제2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인데요. 얼마 전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온 1인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영훈 학생, 그날 잘 보셨어요, 시험은요? 저는 시험은 열심히 봤는데 네. 제가 다 풀지 못해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영훈 학생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구직자들이 인적성 검사에 걸려들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뭐 인적성 검사의 주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네, 바로 어제 네. 일요일 날 있었던 빅매치죠. 이번 상반기 공채 빅매치 현대차와 삼성의 H객과 사트 시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GS나 대림 같은 데도 봤는데 묻혔어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인적성 검사 보고 나면요.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좀 나의 점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인적성 검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두세 개 차이나 세네 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멍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려야겠는군요. 다음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적성검사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탐색 과정처럼 나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처럼 여겨졌던 것 같은데 요즘의 적성검사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봤던 IQ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이 예. 이게 적성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고요. 네. 최근에는 완전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IQ 시험과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하긴 IQ 검사는 그냥 오늘 수업 그냥 이걸로 대신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인적성 검사는 요즘에 진짜 공부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렇죠. 뭐 네. 가령 IQ 문제는 도형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마지막에 뭐가 될까라고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방정식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있죠. 제시문을 보고 거기서 주제 찾고 일치 문제 찾고 그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성검사가 정말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네.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험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 인적성검사라는 거 저희 세대에도 아주 크게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고 엄마 아빠 세대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나 지금 아무래도 구직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니 왜 적성검사 따위가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왜 떨어져? 예. 그냥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적성검사니까 진짜로 적성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준비해주는 취업 과정들이 많아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자소서 이렇게 쓰는구나, 면접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성세대 분들께서 지금 대학의 관계자다 보니까 적성검사까지 굳이 이런 걸 공부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제일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자소서 컨설팅이나 면접에 대한 강의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적성검사에 대한 것이 가장 필요한데 기성세대와는 그게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강의나 상담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네네. 좀 의뢰 비중이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가 적성시험에 좀 특화돼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거의 적성시험으로 많이 가고요. 예. 갔다가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 잠깐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적성시험으로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학 관계자 같은 분들 경우에도 이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여전히 뭐 인적성검사보다는 자소서나 서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구직자들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영훈 학생.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긴 하지만 인적성은 바로 시즌 전에만 보통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늘 꾸준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서류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성현 학생이 느끼긴 어때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인적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지금 좀 이제 개설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서류나 좀 자소서 그런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준비를 시켜주는 게 서류나 자소서에 더욱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렇게 인적성 검사의 중요성을 대학 관계자들부터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 좀 구직자들 입장에서 낭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네, 일단 그 시차가 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리고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관계자분들 요즘에 이제 자병센터라든가 취업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시면서 해줄 말들이 있어요. 그냥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면접은 이렇게 봐야 되고 하는데 적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면접이나 자소서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금 못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공부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적성 강의가 가장 큰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질 않아요. 자소서나 면접은요, 와가지고 좀 재밌게 사례 위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공부예요. 소금물 문제 막 이렇게 풀어야 돼. 가르쳐주고 막 그래야 돼서 이게 되게 좀 길게 가거든요. 일례로 제가 저번 달에 하루에 9시간씩 5일을 45시간이죠. 적성 검사만. 네, 적성 검사만 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뭐 와 완벽하게 다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하긴 뭐 수능 같은 것도 이제 몇 년씩을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아무래도 유형들이 많은 아무래도 시험이 적성 검사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려야 맞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아까 저는 적성 검사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요즘엔 몇 개나 강의를 나가세요? 제가 그냥 대학 나가는 것만 얘기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개 대학교를 나갔고요. 네. 올해는 지금 아직 4월 초잖아요. 근데 11개 대학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요. 점점 좀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원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정규 과목으로 그 상명대 같은 경우는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적성 검사를. 네. 그래서 점점 많이 좀 가르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예. 네. 오늘 잔멸거진 명강사 이시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좀 말씀하신 김에 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적성 검사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한 강의 같긴 해요. 네. 어떤 내용들이죠? 일단 이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예. 언어, 수리, 추리라는 3과목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강의하면서 뭐 3명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이긴 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 입장에선 언어, 수리, 추리 정도를 하면은 된다라는 것기도 하죠. 네. 예.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저번 주에 좀 국민대회 갔었거든요. 예. 취업데이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완전 그 취업만을 위해서 강의들을 듣고 선배들을 만나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재미있게 팔찌 같은 거 만들어서 강의 들었다는 표시로 막 이렇게 해놓고 놀이공원 같은 느낌. 재밌겠네요. 저는 순간 클럽을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도입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적성 검사를 강의하는데 네. 그 저희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듣더라고요. 어. 그 교수님이 들으시더니 자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취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적성 검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공부가 좀 필요한 과목이라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심지어 그분은 삼성에 있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성 검사를 잘 모르셔서 상당히 좀 앞으로 해야겠구나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성 검사인데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는 네.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조금씩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적성 검사에 특화된 이시안 대표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뭐 준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강의 들으면 되는 건가요? 네, 자꾸 특화하니까 다른 것도 잘합니다. 네. 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게요.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면접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재미도 있고요. 이게 할만하거든요. 강의도 재밌고. 네. 그런데 이거는 공부거든요. 정말로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은 제가 뭐 여기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약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결국엔 공부니까 이게 또 언제 끝나나라고 또 학생들은 굉장히 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네. 또 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해야 된다면 좀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또 아닌 분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짧게라도 지도 편달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예. 뭐 공부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되면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돼야지만 조금 할 생각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만점을 받았다고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뭐 삼성 사트를 다 맞았다고 해서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뭐 자넨가 이러면서 악수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두 개, 두세 개만 더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한두 개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대동소이해서요. 실상은 언어나 술이나 추리력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영역을 보는 게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시면 모든 기업들에 다 범용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크게는 세 가지로 언어, 수리, 추리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나마 언어에 가장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수리, 추리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력을 조금 키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네. 어휘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뭐 동의어, 반의어 찾기, 한자 문제, 그다음에 사자성어 문제, 아니면 단어 사이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논리력 같은 경우는 문단 배열 문제가 있고 접속사 넣기가 있고 또 그 분석 문제라고요. 뭐 기억은 니은의 뒷받침 어쩌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이해 문제여서 이게 이제 비문학 유형 어렸을 때 수능에서 봤던 비문학 유형 제시문 주고 거기에 나온 어떤 정보 찾기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요.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이것도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모두 다 하기엔 조금 부담되기도 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촌철살인에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네, 네. 한자 문제 있죠. 예. 딱 처음 보는 순간 한자 보고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세요. 한자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 세대 있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한자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국인 빼고는 없을 거예요. 다행이다.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해서는 다 같이 틀리면 되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5천자, 만자를 외우고 있으면 한자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보통 몇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트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하긴 저희 때는 그 신문에 이제 한자들이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과감히 포기해라.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논리력, 문장 배열. 이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죠? 문장별 문제가 이제 뭐냐면 원래 그 네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달라고 된 문장이 있는데 이걸 섞어놔요. 근데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찾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려요. 네. 그냥 제대로 읽어도 헷갈리는데 이게 그쵸. 섞어놓으니까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스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공개하자면 그 지시어 스킬이 있거든요. 지시어? 예. 이러한 같은, 이 같은, 이처럼 이런 지시어를 찾으면 지시어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네. 네네. 그래서 이 같은 통계에 따르면 하면 앞에 바로 통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단락에는 이거랑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닌 걸 지워요. 예, 그래서 지시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선택지가 있으면 두 선택지는 그걸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뭔가 스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범위인지 비문학? 굉장히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희 씨 표정에 정말 짜증이 탁 묻어나네요. 네. 아니, 저는 왜냐면 언어 부분만큼은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학문적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가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별로 안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만 계속 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까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비문학이 나온다고 하면 그 많은 배경 지식을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100만 가지 배경 지식을 알아도 정말 웃긴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꼭 나오거든요. 어차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스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리딩 스킬을 익혀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리딩 스킬. 네. 그런 스킬들을 좀 익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뭐 다 외워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리딩 스킬은 어떻게 익히면 되는 건데요?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요령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처음 시작하는 데는 주제 문제안 같은 경우에는 예. 제일 앞머리에 놓는다 이런 것이 있고요. 네. 또 뭐 이런 것도 공개하자면 물음표가 붙은 단락이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 단락 그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 전체. 네.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으면 무조건 땡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 글 전체가 한 번에 조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그렇죠. 주셨네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그 유형을 익숙하게 느낄수록 좀 쉽게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들의 질문보다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어 부분에 관해서 인적성 검사 궁금한 점 마음껏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네. 영훈 학생부터. 네. 그 이제 SSAT 같은 경우는 언어가 40문제를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 내fun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풀 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듣고 또 들어보죠.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아, 농담이고요. 네. 리딩 스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문장들 하나, 그러니까 그 40문제 중에 20문제가 제시문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또박또박 읽고 있으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리딩 스킬이라는 부분을, 리딩 스킬이라는 건 결국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자 문제나 이런 것들 있죠. 아리까리한 어휘 문제들이 있어요. 어휘 문제는요, 딱 봐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게 뭘까 고민해봤자 어차피 틀리거든요. 네. 어휘 문제는 빨리빨리 탁탁 선택해주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서현 학생. 예.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분배적인 좀 문제가 좀 많이 고민됐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제가 논리력, 아까 문장별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어떻게 문제들을 풀 때 약간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그런 분배 방법에는 어떤 스킬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런 얍삽이가 있냐는. 네. 굉장히 참 애매한 게 수능 같은 경우엔 그 얍삽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얍삽할 머리를 굴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우리 5초 있잖아요. 네. 예. 이 정도잖아요, 지금. 짧죠. 5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문제당 5초를 내가 고민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이 40문제면 그것만 해도 한 3분 되거든요. 3분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갔다 OMR 카드 이렇게 쓸까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쓰다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 해야지 다음에 다시 푼다라고 해서 문제들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시간적인 부분을 잘 배분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 적성 인적성 검사가 검사. 아닐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 네. 질문까지 같이 받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수리와 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네, 방법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저번 주부터 계속 제가 떡밥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네. 수리와 추리 정말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러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낚아주시는군요. 3주 동안 예.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건가 봐요. 특화된 부분만?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아니, 그렇다면은 뭐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또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팁 하나만 보너스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CJ랑 이랜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다른 어떤 시험 봐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 제가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조언입니다 하는 그런 조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굉장히 조언들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자기가 1번 문제 풀었어요. 모르겠어요. 2번 문제 풀었어요. 모르겠어요. 예. 3번 문제도 모르겠어요. 어허. 당황스럽잖아요. 네. 나도 나름 준비하고 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눈앞이 그 화이트아웃이라고 하얗게 되거든요. 네. 정신이 나가는 그런 느낌 있죠. 자, 그럴 때 떨지 말고요.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보세요. 다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렵다라기보다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우니까 괜찮아요. 내가 3개 못 풀면 남도 3개 못 풀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한 문제 더 풀면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아서 그것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대신 정말 이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쉬우면요. 막 풀다가 야 이거 수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남들도 다 맞죠? 네, 남들도 네.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주의 깊게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한 거 잘못 본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모르는 문제 그냥 체크 안 하는 게 난 거예요? 아니면은
체크를 하고 어떻게 찍어서라도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지금 제일 핵심적인 얘기를 네. 물어보셨는데, 어우, 정말. 이번 주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정말 위해서. 날카로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정말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업이나 채용 설명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찍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공식적인 답변은 찍지 마세요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두 문제 찍어가지고 이게 틀릴 사람이 맞아버리면 이 한두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는데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학생들이 찍고 싶은 거예요. 어. 혹시나 해가지고 찍고 싶은 합리화를 거라서 시키고 싶구나.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삼성전자 그 인사 담당자 최고 인사가 하신 말씀인데 네. 30문제 중에 15문제 풀어놓고 15문제 찍는다. 그런 걸로 고민한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15개 풀어서는 네. 찍은 게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는 거고 30개 중에 한 25개 정도 풀어놓고 4, 5개 푼다. 그 4, 5개 찍는다라고 네. 한다면 그 정도는 아마 찍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15개 남으면 찍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찍으세요. 네. 4-5개만 하면 찍어야죠.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요령스럽게 많이 하는 간단하게 거죠. 요령껏 하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하지만 공적으로는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공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에서는요, 요즘 취업 시장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적성 검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이 수리와 추리 부분에 대한 공략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사람 어차피 4월달 내내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사람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표 나서 한 4, 5일 정도 남은 건 다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한두 문제라도 맞거든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잘하면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 아침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보시면 바로 그 한두 문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빛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종교 좋습니다. 같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요, 공감 100%, 특별히 공감이자 또 공강, 공개 강의로 네.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